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테마 사회편이죠. 예, 사회편을 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0 몇 페이지입니까? 예, 8페이지에 있는 고조선과 초기국가 그 고대의 우리 모습, 아주 그 선사시대 때의 선사시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삼국시대 이전까지의 어떤 사회 모습, 이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제목 안 나왔네요. 예, 그죠? 해야 되겠죠? 네. 고조선부터 부정연맹국가 요 사회 요거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고조선과 초기국가. 고조선 뭐 잘 아시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팔조법이 있다라는 거죠. 팔조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책에 있어요? 아니죠. 중국 문헌이에요. 요거 한서지리지 중국 문헌 요거 중에 3조목만 있습니다. 3조목 뭐 다 아시는 거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생민존중 사상이죠. 그 다음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용서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역시 이제 그 여기에서도 노동력을 중시했다. 뭐 이것도 노동력 중시예요.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노동력 중시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유재산이 있다, 화폐 사용했다. 그 다음에 또 이 곡식 농경을 중시했구나라는 것들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 노비라는 게 이제 계급 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사군 설치 이후에, 즉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이 팔조법이 60개조로 편성이 되었다.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에 티 나오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챙겨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역사서에 실린 고조선. 역사서에 일단 우리나라 문헌 가운데서 제일 오래된 거는 건국신화가 건국신화가 실린 책 중에서 제일 오래된 책은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요때 고려 충렬왕 때, 즉 고려 망하기 한 100여 년 전이죠. 그 우리나라 역사주 중에서 당군왕검의 건국신화를 기록한 것 중 가장 오래된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승우의 제왕홍기. 이승우의 제왕홍기도 충렬왕 때죠. 그럼 충렬왕 때 이제 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누구로부터? 몽골로부터, 그 원나라로부터. 그래서 당시에 어떤 간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인드가 어때요? 고려인들의 마인드가 좀 이렇게 좀 패배의식도 좀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자신감, 자부심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당시에 뭐 제왕홍기라든가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제왕홍기에 실렸고요. 또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 용제시주, 동국여지승남, 동국통감, 신증 동국여지승남. 그 동국여지승남 다시 새롭게 더 보완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왕홍기, 제세용, 똥통 이렇게 외워주세요. 똥통 이렇게 외워주세요. 왜냐하면 요게 건국신화가 실린 책은, 또는 건국신화가 실리지 않는 책은 고르시오. 이런 문제 가끔 티 나왔어요. 그럼 우린 당황하고 어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제세용, 똥통, 제세, 제왕홍기, 그 다음에 세종실록 시리즈, 용제시주, 그 다음에 동국여지승남, 이 똥이에요, 똥. 동국여지승남 신 같은 책이죠. 네, 그 다음에 동국통감 이렇게 제세용똥통. 자, 시작. 제세용똥통, 제세용똥통. 자, 당군왕검의 신화 내용을 보겠습니다. 선민사상이 있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하느님이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서자죠, 서자예요. 우리나라는 이 서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많이 세워요, 그죠? 뭐 환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고주몽도 그렇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었다. 하느님이니까 선민사상. 우리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다. 그 다음에 인간존중사상.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의 이념이고요. 그 다음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주는 천부인을 주었다. 천부인, 칼, 거울, 구슬이죠. 요 칼, 거울, 구슬, 천부인이 칼, 거울, 구슬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경사회, 풍백우사, 운사, 이 바람, 비, 구름이죠. 자, 그 다음에 토테미즘이 있었다.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그 다음에 부족 간의 연합, 곰을 믿는 부족하고,
그 다음에 환흥을 믿는 부족하고 연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정일치를 말해주는 거. 재정일치. 단군 왕검. 단군 왕검. 단군은 뭐예요? 단군은 제사. 제사장의 의미죠. 제사장. 단에. 이게 단 해놓고 이렇게 막 제사 지내잖아요. 그래서 왕검은 뭐예요? 정치적 지도자죠. 그죠? 그래서 재정일치를 말해준다라는 거였습니다. 제세용통통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족 국가들 할 때 제가 이제 중요시 여겼던 것이 이 부족 국가들의 위치라고 그랬죠. 위치를 잘 파악하면은 이 부족 국가들의 어떤 풍습이라든가 이런 사회 전반적인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눈을 감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부여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교재랑 같이 보면서 할게요. 그다음 제가 적을게요. 맨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 춥고 그 다음에 벌판이고 그러니까 농사 잘 안 돼요. 그 벌판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뭐를 한다? 목축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목축을 어마어마하게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가축과 관련된 것이 많죠. 그래서 교재 149쪽에 보게 되면 오부적 연맹체인데 왕 아래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각 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선생, 소선생, 돼지선생, 개선생.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를 다스렸다? 예, 구역을 다스렸습니다. 이 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사출도. 그래서 가들이 왕을 추대하기도 하고 또 수혜나 그다음에 한파 이런 것을 뭐 오곡이 잘 익지 않으면 책임을 왕에게 묻기도 한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왕권이 강했다 약했다, 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는 반농 반목, 특산물은 뭐 그 가축과 관련된 모피, 주옥, 말 이런 것이었다. 그다음에 4대 금법이 있었습니다. 4대 금법. 살인한 자는 사형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일책12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일책12법. 12배로 물어준다. 책은 책임져 준다는 얘기예요. 일책12법. 그러니까 가축 같은 거 이제 훔쳐가게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다른 동네에 비해서 부족장들의 권한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면 또 사형이에요. 간음하면. 그 다음에 여자들 투기하거나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사형이에요. 와, 진짜 여자가 살기 힘든 동네예요, 이 동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장의 풍습이 있습니다. 순장, 순순히 끌려 들어가서 이제 죽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제전복. 역시 우제전복. 가축과 관련된 거죠. 우제전복. 소발굽으로 중요한 일들을 점을 쳐서 결정하는 거죠. 우제전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형사취수제가 있었다. 형사취수. 자, 형사취수라는 건 형이 죽으면 형수를 어떻게 합니까? 예, 동생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노동력과 재산의 상실을 막기 위해서. 형이 죽었으면 형수가 이제 자기네 친정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살기에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농경 유목민족이라든가 이렇게 좀 싸움을 좋아 호전적인 그런 민족들은요, 예, 여자 살기엔 좀 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천행사는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건데 여기에 제천행사의 이름이 뭐예요? 영고였다. 영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외워라? 부자 해가지고 부영고 이렇게 12월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12월에 왜 12월에 합니까? 예, 수렵사회의 전통입니다. 수렵사회. 그러니까 사냥을 많이 하는 그런 사회들의 전통이다. 수렵사회 12월에. 보통 농경사회들은 언제예요? 가을에 하죠. 가을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위치 한번 확인해 보고요. 고구려의 위치도 우리나라 북쪽에 있기 때문에 기후가 안 좋죠. 그 다음에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예, 침엽수림 지역이에요. 개마고원. 우리나라 최대의 침엽수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목축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가축이 숲에 들어가 숨어버리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고구려들은 어떻게 약탈 경제로 간다라는 겁니다. 약탈 경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역시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여하고 비슷한 전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부적 연맹체 이것도 똑같죠. 계류부, 소노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이렇게 있는데 계류부, 소노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이거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고 얘네들 여기 왕 아래 역시 가들이 있습니다. 가들이 있는데 상가, 고추가
예, 상가, 고추가, 여기도 가, 마가오가 저가, 상가, 고추가, 얘네들이 대가예요. 이 대가들이 거기 밑에 있는 사자, 조이, 선인들을 거느린다라는 겁니다. 거느린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왕 임명하는 게 아니라 거느린다라는 거죠. 자, 약탈경제라고 거기 나와 있는데 약탈경제를 말해주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부경이라는 뭐가 있습니까? 창고가 있었다라는 거죠. 창고. 그래서 빼앗아 온 것 같은 경우 거기다가 이제 창고에다가 다 처박아 놓는다. 예, 그렇죠. 사회는 서옥제. 서옥제가 뭐죠? 대릴사회제죠. 대릴사회제. 노동력. 그러니까 여자들도 노동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대릴사회제, 서옥제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역시 후장이 있었어요. 후장하면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예요? 후이 장사 지낸다라는 겁니다. 후이 장사 지낸다. 그러니까 죽을 때에 이 사람이 뭐 저기 가지고 있었던 뭐 금이라든가 이런 보석 같은 것도 같이 묻어주는 후장 풍습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우제전복 형사취수제, 같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제전복과 형사취수제 이 두 가지를 놓고 고구려와 부여 중에 뭘 골라야 되겠습니까? 요것만 가지고 고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보기들이라든가 이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천 행사는 동맹이라고 합니다. 동맹. 그러니까 혼자 뺏는 것보다 둘이 동맹해서 뺏는 게 낫죠. 그래서 동맹 10월에 여기 어디에 가서 주로 이제 하냐면 국동대열이라고 해가지고 수열, 예, 일명 수열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얘네들의 시조 고주몽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가지고 거행을 아주 성대하게 한다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구려의 제천 행사의 모습이었고요. 자, 옥저 가볼게요. 옥저는 고구려 바로 밑에 있죠. 네, 150페이지 참조해 주시면서 옥저 이름도 굉장히 약해 보여요. 옥저. 예, 읍군 삼노라는 군장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읍군 삼노 군장이 다스리고 있어요. 읍군이나 삼노.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얘기죠. 왕이 왜 없을까요? 고구려들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고구려 때문에 굉장히 시달렸던 나라다라는 겁니다. 사회로는 민며느리제가 있습니다. 어린애들을 갖다가 미리 며느리로 점찍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노동력을 중요시 여기는 건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고구려들이 들어와서 빼앗아 가는데 여자들도 많이 빼앗아 가죠. 그래서 어떻게 미리 유부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 공동묘가 있습니다. 가족 공동묘, 일명 골장제라고 그러죠. 원래 이제 가묘에 묻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뼈를 추스려 가지고 가족이 있는데 같이 묻는 골장제. 그래서 고구려들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우리 가족들끼리 같이 있자. 제천 행사 없습니다. 왜? 제천 행사는 감사하는 어떤 행사인데 감사할 일이 있나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예, 죄 뺏어가니까. 그죠? 자, 동쪽에 예의 바른 나라. 동쪽에 예의 바른 나라입니다. 똑같습니다. 읍군 삼노.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얘기죠. 왕이 없습니다. 자, 단궁, 과하마, 반어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궁, 과하마, 반어피. 반어피가 뭐예요? 예, 고기의 가죽입니다. 근데 바다 표범의 가죽이다라는 거죠. 과하마는 키가 작은 말, 조랑말. 예, 여기도 이제 태백산맥 이렇게 있으니까 키가 큰 말 같은 경우 타고 다니면 이렇게 툭툭 나무에 툭툭 치겠죠. 그 다음에 단궁. 우리나라는 이 옛날부터 이 화살, 특히 단궁을 만드는데 그래서 애기살이라고도 옛날에 하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나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산물이었다. 사회는 예의가 굉장히 발라요. 예의가 굉장히 바르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부족하고 결혼합니다. 족외혼 풍습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책화의 풍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책화 책임져 준다. 책. 그래서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내가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스스스 걸어가다가 남의 부족의 땅을 나도 모르게 침범을 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죄송해서 어떡하죠? 그러면서 뭐 곡식이라든가 가축으로 이렇게 예의 바르게 책임을 져줍니다. 책임을 져준다라는 거였고요. 집은 철자형 모양의 집터와 여자형 모양의 집터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족예혼 나와 있잖아요. 그 교재에. 이 조계원 책화에 대한 그 설명인데 이게 오타가 났어요. 책화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행사는 무천이에요. 무천. 역시 10월에 무천, 가을에. 예, 무천. 요것만 그냥 외우시면 돼요. 동해는 무천, 무천. 자, 사만 가겠습니다. 사만은 왕 아래에 군장이 있는데 신지, 견지 이렇게 있대요. 신지, 견지. 그 다음에 읍차불예. 읍차불예. 그러니까 신지, 견지가 좀 높은 대군장. 얘네들은 이제 좀 작은 애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남쪽에 있다 보니까 벼농사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죠. 벼농사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벼농사. 그래서 저수지 이런 것들 많이 했다. 그래서 김제의 벽골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제천의 의림지라든가 그 다음에 공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만들어진 수리시설이다라는 겁니다. 자, 집은 귀틀집, 철자 모양의 귀틀집을 가지고 있었고, 정자 모양의 귀틀집이었고, 마한 같은 경우에는 주구묘가 있었어요. 주구묘가 뭐냐면 주구묘가 묘긴 묘인데 주변에 이렇게 또랑을 만들어서 거기 그림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또랑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물이 고이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토실, 실이죠. 방이죠. 근데 땅에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땅을 파고 모덤처럼 만든 집인데, 그러니까 약간의 그 반지하와 같은 그런 곳이 아닌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소도가 있었죠. 소도가 있었죠. 네, 특수행정구역이죠. 여긴 뭐예요? 재정분리입니다. 재정분리. 여기를 다스리는 사람 누구죠? 하늘에 제사 지낸다 해서 천군이죠. 천군. 제천 행사는 농사가 잘 되니까 5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그래서 이 5월에 하는 풍습이 남아있는 것이 단오, 10월은 뭐 추석. 그 다음에 상달제라고 있습니다. 상달제. 달이 가장 높이 뜬 날, 그때 또 제천 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농사가 잘 되니까 제천 행사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지는 마한 같은 경우는 백제 쪽,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진안은 신라, 변안은 이제 가야 이렇게 되는데, 특히 변안에서 뭐가 많이 났죠? 철이 많이 났죠. 그래서 제가 암기 팁으로 어떻게? 철은 변한다. 철은 오래 두면 변하잖아요. 녹슬잖아요. 변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마한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이제 사만 가운데서 이 말이 제일 잘 나갔는데, 왜 그랬냐면 그 위만 알잖아요. 여러분들 위만조선, 위만의 등장으로 인해서 당시에 있었던 뭐 준왕 같은 사람들이 남하를 해가지고 여기서 정착을 했던 것이 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 쭉 나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림이 중요하니까 그림을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철자 모양의, 그 다음에 여자 모양의 집, 그죠? 어디에서? 동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주구묘. 여러분들 여기 이제 물길이 이렇게 있었죠. 또랑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토실입니다. 땅을 파가지고 토실 사만 지역, 특히 마한. 자, 이런 것이 있었다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대의 사회 모습, 특히 이제 아주 고대죠. 네.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전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아마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고대, 그러니까 중앙집권 국가들,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발해, 이런 나라들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힘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